제가 준호님 이렇게 섭외하게 된 이유는요, 스펙이 상당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준을 즐겁게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멋진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관심 많이 있고 핫한 직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편의점 영업관리입니다. 여러분, 편의점 영업관리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편의점에서 일은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인턴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실 텐데요. 고정관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그런 분을 모셔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국내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편의점 회사 중에 한 곳을 다니고 있는 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호칭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준호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준호님. 준호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준호입니다. 네. 준호. 예. 알겠습니다. 준호. 네. 준호 누구 있지 않았나? 연예인 중에? 이준호 굉장히 안 좋은 전력이 있으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준호님 이렇게 섭외하게 된 이유는요, 스펙이 상당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스펙이 하나도 없으시고 조금 재밌는 이력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또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취업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님이 먼저 원래 취업을 이렇게 편의점 영업관리를 하시려고 생각을 있으셨던 건가요? 편의점 영업관리 쪽은 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요. 네네. 일반 기업 입사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제가 26살 때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셨어요? 아니요. 원래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능 PD가 꿈이었습니다. 학교를 잘못 갔죠, 사실. 원래 저는 연극 영상학부를 갔는데 연극만 하는 줄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 그냥 잘못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실기를 보지 않을까요? 저희는 필기, 연출 전공은 수능 100%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길을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연극을 일단... 시작하게 된 게 그쵸, 완전 다른 인생을 살게끔 했죠. 난 무조건 예능 PD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만 학교 생활하고 졸업하고도 예능 PD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스펙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능 PD를 떨어지고 나서 뭔가 제가 스스로 그때 준비해놓은 기간이 있었거든요. 네. 2년 정도만 정말 최선을 다해보자. 근데 그게 안 돼서 이훈이 PD님을 네. 저한테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최종 떨어지고 네. 그분한테 찾아가서 뭔가 여기까지 와서 안 됐는데 내가 계속해서 PD를 도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왔다 라고 하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데 준호야, 꿈이라는 단어에 너의 행복을 저당 잡히지 마라. 꼭 꿈을 이루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그러니 잠시 PD를 뒤로 하고 어떤 기업으로의 도전을 해서 거기서 한번 새로운 행복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들어서 그걸 계기로 마음을 딱 접고 2014년 상반기부터 일반 기업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 그래도 아쉽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능 PD 준비하는 2년 동안은 일반 기업 뭐 이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했으니까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으셨구나. 원 없이, 후회 없이. CJ는 계속 붙었거든요, 필기는.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데. 매번 갈 때마다 네. 처음에 1차 붙고, 다음에는 인적성 붙고, 다음에는 CJ 오디션 면접 붙고, 그 다음에는 인턴까지 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오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을 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그걸 쉽게 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단을 내릴 수 있지 않았나. 네. 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할 만큼 할 수 있는 기간과 네. 그만큼의 노력, 그랬을 때 다른 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이제 준호님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26살이 되셨어요. 28. 네. 되게 나이가 많아졌다. 28이 되었어요. 이제 사실 깝깝하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자 했어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3월 달에 딱 취업 준비를 하고 스터디를 그때도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 네. 기업 스터디를 했는데 홍보 마케팅, 그러니까 홍보 쪽도 내가 예능 PD 준비했으니까 그렇네요.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쪽에서 원하는 어떤 홍보팀의 그림과 네. 회사가 원하는 홍보팀은 다를 것 같은데 그거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 연극과가 일반 회사에 취업하려면 전공 무관밖에 없겠구나 네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전공 무관인 영업관리, 영업만
직무를 지원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원래 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온 거니까 그에 합당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전 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일단 많이 내가 벌어야 된다. 네, 이 정도 벌고 그 PD가 아닌 거로서의 행복을 뭔가 새로운 걸 경험하고 소비하는 데서 찾아보자 라고 해서 한 달에 세금 떼고 250 이상 주는 회사를 가보자. 그래서 되게 그거를 구체적이네요. 네, 반대로 계산해 보니까 네. 연봉 3천이더라고요. 네네. 연봉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론 자소서 보는 기업만 가보자. 왜냐, 제가 스펙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소서 보는 기업. 네. 그거는 취업 스터디에서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스펙이 저랑 비슷한데 1차를 붙어가지고 후기를 올린 친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이 봤던 기업이 어딘지를 보고 그거 위주로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좀 합격을 어디까지 올라갔던 기업들은 좀 어디들이 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40개 썼거든요. 네. 딱 두 군데에 붙었어요. 딱 두. 네. 그래서 그럼 결국은 그거 제외하고 이제 딱 한 것이 된 거네요. 네, 한 맞습니다. 것이 됐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최종 입사를 하게 된. 그럼 생각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운이 나쁜 케이스는 아니에요. 전략을 잘 짜서 그런지 한 시즌 만에 딱 되신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전략을 잘 짜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면 내가 어떤 데에 강점이 있고 내가 갖고 네네. 있는 스펙이 객관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게 힘드니까 그 스터디에서 많이 깨지지 않았으면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일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 생각은 안 하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네네네. 스펙을 높여서 좀 더 늦게 다른 사람들 이미 스펙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싸우는 애들이랑 내가 여기서 스펙을 어떤 걸 올려서 걔네랑 붙었을 때 네네.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했는데 거기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오.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다른 강점을 더 빨리 발견해서 그쪽을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정말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아요. 그런가요? 네, 맞아요. 제 영상 좀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은 스펙을 쌓으면요 더 높은 애한테 스펙 밀려요. 네, 맞아요. 네, 계속 뭐 때문에 밀리고 뭐 때문에 밀려서 한두 끝도 없거든요. 자신이 잘하는 거 찾는 게 더 빠른 거. 아, 맞습니다. 네. 오, 진짜 잘하셨네요. 자소서가 좀 궁금해요. 지금 스토리는 그래도 되게 괜찮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연극한 내용들이 많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영업 관리를 좀 녹여서 해석을 해서 쓰셨어요? 사실 편의점 영업관리라는 게 제가 그래도 여기는 제대로 써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진입장벽이 좀 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네. 왜냐? 우리가 모두가 편의점은 어디에도 있고 네. 언제나 갈 수 있고 가서 보고 사고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쓸 때는 직무 분석에 대한 게 다른 데보다는 좀 수월하겠구나.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운이 좋게도 현직자분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알게 됐습니다. 블로그 좋죠. 지금도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근데 거기에서 저희 회사 채용 공고에 대한 공고를 그분이 올리신 게 있는데 그 밑에 댓글이 한 200개인가 달렸을 거예요. 오. 계속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오픈으로 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저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간접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들을 제가 긁어서 모아서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거를 따로 필터링하고 그리고 구충 따로 필터링하고 그런 식으로 한 200개에 대한 댓글을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자소서를 쓴 게 다른 데는 다 떨어졌지만 영업관리지만 뭐 예를 들어 SK 대리점 영업관리 네. 뭐 하는지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제가 직무 분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자소서가 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준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현직자 만나라 이야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안 만나도 요즘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블로그도 많고 뭐 그런 글 쓰는 것도 많고 그런 것만 정리를 하셔도 충분히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는 그렇게 좀 합격을 하신 것 같고 네. 그 당시도 인적성 검사는 또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행히도 네. 편의점 영업관리 쪽에 이제 인적성이 뭐 자기가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네. 이런 것들을 보는 인적성 보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어떤 이 사람의 성향을 보는 그런 데여서 그거는 뭐 어쨌든 제가 연극하면서 갖고 있는 성향들이 네네. 여기서 원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잘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면접부터가 사실 진짜 네. 고비거든요. 네. 면접에서는 여러 질문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가장 생각나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좀 있었어요? 연극과인데 네. 여기에서 뭔가 잘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라는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좀 그 얘기를 제가 다르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라는 게 제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연극을 그만두게 된 건, 그쪽을 그만두게 된 건 그 안에서의 어떤 제 삶의 비전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제가 해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제가 어떤 소비를 하고 네. 뭔가 제가 경험을 하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연극을 그만두고 회사에 지원을 했을 때 이 편의점 업계라는 게 사실 오래 갈 수 있는 산업이고 이 안에서 내가 찾은 새로운 가치관을 실현시키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만약에 제가 여기서도 적성을 잘 못 찾고 방황한다면 사장님한테 면담을 신청할 테니 오. 그때 한번 진지하게 어떤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라고 진짜 그 얘기했어요? 네. 야, 패기. 패기 네. 보소. 딱 그 얘기 끝나고 사장님이 씩 웃으셨을 때 네. 됐구나 오. 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 그 혹시 그 대학생활 하시면서 네. 그 연극한 거 그런 경험 말고 다른 경험들은 아예 없었나요? 왜냐면 면접을 보다 보면 네. 뭐 도전 경험 물어보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 물어보기도 하고 그 소스를 어디서 뽑아야 될 텐데. 저는 근데 네. 배우들과 트러블 있을 때 이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거 좀만 더 얘기해 주세요. 배우들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을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네. 뭐냐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 예.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어떤 게 있었는지 내 의견을 섣불리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고 일단 들어준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 그랬구나.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동의해 주는 거. 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만났을 때 내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 다음에 만났을 때가 되게 중요하네요. 네, 맞아요. 그 자리에서 안 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볼 수밖에 없거든요. 뭐 트러블이 있고 씬에 대한 내 액팅이 마음에 안 들고. 네네. 그러면 그때는 일단 그 친구의 얘기를 최대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나는 사실 그때 이랬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를 달랬던 뭐 그런 경험. 이게 뭐 엄청난 경험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저는 쪼개기로 경험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오, 괜찮네요. 근데 이걸 네네. 이제 이 회사의 직무, 영업관리 직무는 어쨌든 점주님들 만나가지고 컨설팅하고 상담하는 거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우들을 다스렸던 게 점주님을 설득하고 컨설팅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역량을 내가 갖고 있다 라고 연결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오, 괜찮아요. 이게 진짜 좋은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경험은 사실 유사 경험이 제일 좋긴 한데 네. 유사 경험이 없으면 별도의 경험에서 빨대를 딱 꽂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진짜 정확히 꽂아야 돼요. 머리 정확히 꽂아서 걔를 데리고 오면 어차피 신입사원들은 다 이제 포텐셜과 성장 가능성 보고 뽑는 거니까 지금 다 네. 유사 경험이 있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정말 보여줄 것이 많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후배들에게도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고시 준비하다가 옮기신 분들도 네.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어쨌든 모든 사람은 각자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시에다 떨어졌다고 아니면 내가 학교가 좋지 않아서 이런 걸로 자기를 한번 낮추다 보면은 결국 끝까지 남과 비교하다가 원하는 기업 지원도 못 해보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굳이 본인을 낮추지 마시고 뭔가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내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친구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는 연습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 어떤 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한 30명한테 물어봐요. 거기에서 누군가는 뭐 너 별로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주변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잘하던데? 라는 얘기들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잘하는 이것들은 확실히 스펙이나 뭔가 이런 건 적어도 내가 이게 잘하는 게 있어. 이게 내 무기로 삼아야지 라고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서 다른 스펙들을 올리는 것과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채로 그냥 주구장창 스펙만 올리는 거랑은 취업을 준비하고 내가 도전을 할 때 마음가짐이나 거기도 차이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장점 한 개를 꼭 알아내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강점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타인에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경우 아까 강점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친구입니다. 맞아. 냉철하게 대답할 수 있는. 좀 연극과나 뭐 예를 들어 뭐 어문 계열 분들도 그렇고 이과 분들이 영업관리 지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오히려 본인이 진짜 갖고 있는 어떤 뭐 삶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게 그쪽 직무나 그쪽 환경보단
이쪽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이 친구가 그래도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래 다닐 수 있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무조건 뭐 여기 편의점이 좋아서 여기 맨날 가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전공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자소를 잘 씁니다. 그럼 2월 27일에 만날게요. 안녕.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눌러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요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